안녕하세요. 오늘은 엔진과 동력의 전달 단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인데요. 자, 학습 목표 첫 번째는 엔진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력이 전달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 엔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구조와 그리고 동력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목차입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다빈치의 장갑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증기기관,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엔진의 행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행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엔진의 구조와 사행정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보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입니다.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화가, 조각가, 발명가 등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 명성에 걸맞게 굉장히 다양한 작품 및 발명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현대 이제 군대의 주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장갑차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과거에 고안해냈었다고 합니다. 바로 위쪽에 보이는 그림인데요. 지금 보면은 오른쪽에 뭐 철갑으로 둘러져 있는 UFO 같이 생긴 게 있죠. 그리고 밑에는 바퀴를 이용해서 굴러가는 이런 장갑차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고안해냈다고 해요. 다빈치는 15세기 인물이고 현대 장갑차가 발명되고 발달되어 온 시기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19세기였습니다. 장갑차는 무시한 파괴력과 방어력으로 적진에 들어가 적을 괴멸하는 군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장갑차를 미리 고안해냈다는 점이 매우 놀랍고 어떻게 보면 진짜 정말 천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내부 바퀴를 움직이는 동력은 수동으로 돌려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지금 오른쪽이 이 장갑차의 내부 복원한 모습인데 지금 안쪽에 보면 뭐 대포도 사방으로 깔려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아래 바퀴가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장치가 있는데 이 바퀴를 직접 수동으로 돌려야 됐다라는 게 좀 가장 큰 단점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우리는 장갑차도 자동으로 달리고 그 다음에 자동차, 열차 등등 많은 운송기구들이 존재하고 이것들은 사람들이 직접 바퀴를 굴리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바퀴를 굴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바로 엔진이라는 장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엔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 엔진이 발명된 것은 증기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증기기관은 제임스 와트에 의해서 발명이 되어졌고 18세기 후반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증기기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물을 끓이고 그때 발생하는 증기를 이용해서 바퀴를 굴리는 것인데요. 왼쪽 아래 그림과 같이 한 번은 왼쪽에 한 번은 오른쪽에 각각 증기를 넣어줌으로써 실린더 안에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할 수 있게 되고 크랭크에 의해서 직선 운동이 원운동으로 바뀌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바퀴를 직접 사람이 굴리지 않고도 자동으로 굴러가고 더 무거운 물체를 움직이게 가능하게 된 것이죠. 또한 이 증기기관의 발명은 산업혁명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이용해서 엔진을 돌리는 기관을 증기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효율성의 문제랑 그 다음에 효과성의 문제에 의해서 물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더 효율적인 연료를 사용하고 있죠. 디젤 기관이나 가솔린 기관이 그 예시입니다. 자, 무슨 연료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기관 앞에 연료 이름이 붙게 되는 것이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연료를 이용해서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현재 엔진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진 안의 부품의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흡기 배기 밸브입니다. 자, 위쪽에 양 옆에 붙어 있는 밸브를 이야기하며 이 밸브는 연료를 들여보내고 배기가스를 내보내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위쪽에 지금 양쪽으로 보이는 이곳이 밸브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점화 플러그가 있습니다. 점화 플러그는 엔진 상부에 위치해 있는 장치로서 스파크를 발생시켜 연료의 폭발을 일으키는 장치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가운데 위쪽 가운데 있는 이곳이 점화 플러그입니다. 점화 플러그. 자, 그 다음으로는 피스톤이 있는데요. 이 피스톤은 실린더 내부에 있으면서 연료 폭발에 의해 상하 운동을 하는 물체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면은 가운데 이 부분이 피스톤에 해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실린더가 있는데 실린더는 연료가 담기고 연료의 압축과 폭발이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이 전체를 우리가 실린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에 크랭크가 있습니다. 자, 크랭크는 연료의 폭발로 인해 상하 운동하게 되는 피스톤의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변환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여기 연료가 들어가고 이 안에서 다른 색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안에서 연료가 폭발하게 되면은 이 피스톤이 상하 운동을 하게 되겠죠. 이 피스톤이 상하 운동을 하게 되면서 이 아래 크랭크가 회전 운동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회전 운동을 하게 되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크랭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용어를 토대로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본 증기기관처럼 엔진의 역할은 회전 운동을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연료를 무엇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엔진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며 회전 운동을 만들어주는 과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는 대표적인 행정인 4행정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4행정 사이클이란 4가지 과정을 동일하게 주기적으로 거치면서 회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4행정 사이클의 첫 번째 행정은 흡입 행정입니다. 흡입 밸브가 열리고 피스톤이 내려가면서 연료와 공기 혼합물이 함께 실린더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과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압축 행정인데요. 자, 모든 밸브가 닫히면서 피스톤이 올라가게 되고 실린더 안에 있는 연료는 압축하게 됩니다. 연료를 압축하는 이유는 폭발이 쉽고 효율적으로 일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세 번째 과정은 폭발 행정인데요. 자, 압축된 연료에서 점화 플러그를 통해 스파크를 일으켜주면은 연료가 폭발하게 되고 그 폭발력으로 인해 피스톤이 밀리며 동력이 전달되게 되는 과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기 행정인데요. 자, 피스톤이 다시 올라가게 되면서 연소된 가스를 배기 밸브를 통해서 실린더 바깥으로 내보내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4가지 과정을 한 사이클로 주기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서 연료가 폭발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동력으로 움직이게 되는 사이클을 바로 이 4행정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한 사이클이 진행될 동안 크랭크는 2회전하게 된 특징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를 좀 더 보기 쉽게 이제 움직이는 그림으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데요. 자, 천천히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연료가 들어오고 두 번째 압축되고 세 번째 폭발하고요. 네 번째 다시 배기가 나가는 모습이죠. 다시 한번 보면은 들어오고 압축되고 터지고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압축되고 터지고 나가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회전 운동을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4행정 사이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특징은 이제 흡입 밸브랑 이제 배기 밸브가 계속해서 열고 닫히는데 압축 행정과 폭발 행정에서만 흡입 밸브랑 배기 밸브가 전부 닫혀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엔진의 용어랑 대표적인 4행정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엔진의 다른 부품인 캠이랑 크랭크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